마케팅 관리 3주차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분석 중 미시적인 환경 분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3C 분석과 SWOT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방법 중 미시적인 환경 분석 방법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C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SWOT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미시적인 환경 분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통제 가능한 환경 형태로 기업의 내부 환경이나 과업 환경, 제약 환경이나 공급자, 클라이언트, 경쟁사, 소비자 등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상황과 동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미시적인 환경을 분석한다는 것은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환경 분석 방법의 형태에는 보면은 기존 경쟁 업체들 간의 경쟁 관계가 어떤지, 새로운 경쟁 업체의 진입 가능성은 있는지, 대체품 출현의 가능성은 있는지, 공급 업체의 협상 능력은 있는지, 구매자의 협상 능력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기존 경쟁 업체들 간의 경쟁 관계는 시장의 크기와 성장률, 경쟁자의 수는 어떤지, 초기 자본의 투자의 정도는, 퇴출의 용이성은, 제품의 차별화 정도 등의 형태를 비교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경쟁 업체의 진입 가능성입니다. 즉 산업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기존 경쟁자 외에 잠재적 경쟁 업체의 위협 정도입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기존 산업에 진입하는 데에는 대개 많은 진입 장벽이 따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대체품 출현의 가능성입니다.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 외에 새로운 기능의 대체 제품이 출현하여 현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공급업체의 협상력입니다. 산업체 내의 기업들에게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시적인 분석 방법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분석 방법을 다룰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3C 분석 방법입니다. 3C 분석에서 3C는 컴퍼니, 컴피티터, 커스터머와 같은 이러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즉, 3C 분석은 소비자의 취향과 성향, 특징, 소비자의 사회적 현상들을 연구하고 자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여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가면서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여 어떠한 형태로 접근하고 포지셔닝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3C 분석의 필요성은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 자사의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후 자사와 경쟁사 간의 경쟁력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C 분석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3C 분석에는 고객, 자사, 경쟁사에 대한 부분의 형태의 삼각형 조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3C 분석에다가 여기 한 가지 더해서 협력자가 추가가 되면은 이것을 4C 분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특성, 니즈, 행동 특성, 기호, 시장의 규모, 성장률, 시장 구조, 성숙도는 고객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경쟁자 수는 얼마만큼 되고, 시장의 점유율은, 경영 자원의 형태는,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의 형태는 무엇인지,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는 등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협력자의 형태는 제공하는 가치가 뭐고, 역할은 무엇이며, 경영 상황은 어떻고, 여기서도 협력자의 전략은
현재 자사와의 관계성은, 업계 구조는, 그리고 변화는, 이러한 것들의 형태가 바로 협력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협력자를 제외한 3지 분석의 요소 및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고객입니다. 커스터머, 소비자라고도 하고 고객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 이용 형태는 나이나 성별, 소득 수준, 직업, 지역, 라이프 스타일, 취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에 제품이면 제품, 앱이면 앱, 이러한 것들을 왜 이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경쟁사에 대한 거는 현재의 경쟁자도 분석을 해야 되고 잠재적인 경쟁자를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경쟁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경쟁사의 고객은 누구인지, 현재의 경쟁사들이 공격적이고 강력한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사, 현재 우리 회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우리 회사의 전략, 기술, 구조, 시스템, 성원, 스타일, 공유 가치 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지, 경쟁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이 잘 되고 있는지, 조직의 구조나 규모, 형태는 또 어떠한지,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은 충분한지, 의사결정 구조가 상명하달식으로 너무 수직적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기업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는 충분히 공유되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3지 분석의 종류의 형태로는 경쟁 환경 분석, 세분 시장 매력도 평가, 제품의 포지셔닝 결정, 가격 전략 수립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형태의 단계로 보면은 소비자 분석 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 분석은 주요 소비자, 소비자의 특성,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 목표 소비자의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 사고 양식과 같은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정보를 탐색합니다. 그런 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대안평가를 하고, 대안평가 후 최상의 서비스나 브랜드 이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후 소비자의 행동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별 분석 요소별 내용의 형태를 보면은 소비자의 특성으로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이나 성별 등등, 지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이용 형태는 이용의 동기, 왜 이용하는지, 또 이용 경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용하는지, 이용 행태는 이용 시점은 또 언제이고, 이용 용도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용률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이용 경험은 서비스 이용 경험은 어떠하였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브랜드 충성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에는 설문지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ZMET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다리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관찰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이 트래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소비자 분석의 사례의 형태를 들어보게 되면 왼쪽에는 스마트기기 이용자 비율 및 이용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 이용자율의 형태를 보시면 전체의 88%의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형태로 각각 구분해서 보면 20대의 형태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이용 시간의 형태를 보면은 토요일의 형태가 굉장히 많죠. 주말에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 역시도 20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기기 주 이용 용도의 형태는 뭔가요? 라고 하는 부분의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으로 정보 검색 및 자료 수집입니다.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는 뭘까요? 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여기 뭐 메신저나 카톡의 형태의 비율이 높고, 방송 영상인 경우에 있어서도 동영상 감상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정보 검색의 형태 보면 포털 사이트 검색이 높고, 그 다음으로 오락의 형태는 보시면은 게임이나 음악 감상의 형태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새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를 보면은 SNS 모바일 메신저가 가장 높고, 모바일 게임 등등의 순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쟁사 분석의 형태입니다. 자, 경쟁사의 분석은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사의 상황과 경쟁사를 비교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의 대상은 현재 시장에서 대치 중인 경쟁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잠재적인 경쟁사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된 경쟁 분석을 위해서는 자사 서비스와 유사한 그러한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공 요인은 또 무엇인지,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및 대출 규모는 어떤지, 성장률이나 강점과 약점 및 전략은 어떠한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표에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우리 O2O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배달앱의 경쟁사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하게 되는 대표적인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에 대한 부분을 각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앱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 마케팅 전략과 차별화 전략의 형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배달의 민족은 높은 브랜드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배달앱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통은 등록 업체 수 1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약점의 형태로는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와 배달 합병으로 인한 위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으로는 배달의 민족은 배우 유성룡을 내세운 영화 같은 B급 키치 패러디 광고를 하고 있다면, 요기요는 감성 광고를, 그리고 배달통의 형태는 마동석을 내세운 패러디 광고의 형태로 등록 업체 수 1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배달의 민족은 인수합병, 배빈 라이더스와 배민 프레시를 통한 오프라인 유통을 확장하고 있는가 하면, 요기요는 버튼 하나로 주문을 완성하는 플레이 오더 개발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달통 같은 경우에는 알뜰 쇼핑 및 새로운 주문 접수 시 스탬 도입을 통한 등록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사 분석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요기요와 배달통의 형태가 해당되는 연도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사 분석의 형태입니다. 자, 자사 분석은 자사의 핵심 서비스의 목표, 타깃 소비자, 강점과 약점, 기술적 우위, 차별화 전략, 마케팅 역량, 자원의 규모와 재원 등 내부 환경의 핵심 역량 분석을 통해서 표적 시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자사 분석 방법으로는 맥킨지사가 개발한 7S 분석 모형이 있으며, 기업의 핵심적 역량 요소를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전략, 관리 기술, 조직 구조, 시스템, 구성원, 리더십 스타일로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그 중에 첫 번째 전략의 형태를 보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략적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관리 기술은, 조직 구조는, 시스템, 구성원, 리더십 스타일, 공유 가치의 형태로 각각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분석 모형의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3C 스위스팟입니다.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 야구트 등 공을 쳐서 멀리 날려보내는 도구에는 스위스팟이라고 부르는 타격점이 있는데, 이는 공이 맞을 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스위스팟은 원래 스포츠 분야에서 나온 용어지만 소비자의 최적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지점, 그리고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지점 등 최적의 상황이 조합되는 교집합 지점, 바로 요 지점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3시 분석의 고려사항 형태를 살펴보면, 3시 분석의 거시적인 환경 분석이 빠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AW 분석을 병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FAW는 기업 경영의 영향을 경제나 시장, 규제, 국제관계 4가지 측면의 거시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3시 분석 이후에 SWOT 분석 등을 통해서 자사의 강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사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KSF 발견이 중요하다는 거죠. KSF는 성공 요인을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발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3시 FAW 분석의 형태는 보면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기본 10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환경 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시장의 규모 및 추이. 세 번째, 주 고객은 무엇인가. 네 번째, 주 고객의 특성과 수성은 무엇인가. 자, 다섯 번째, 자사의 주 경쟁사는 누구이고, 여섯 번째, 주 경쟁사의 약점은. 일곱 번째, 모델이 되는 선진 기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며 자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자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업적 및 공헌도는. 아홉 번째, 자사의 사업 운영 흐름 및 조직 체계는. 열 번째, 정량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사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SWOT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WOT 분석은 프로젝트 상황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기법으로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러한 SWOT의 형태는 보면은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의 형태를 찾아줍니다. 따라서 내부 환경의 강점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우위 요소를 찾고,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의 형태는 무엇이고, 직원의 높은 생산성이나 경영 자원, 기술 우위, 독점 기술 특허는 무엇인지 하는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약점은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무엇인가, 낮은 연구개발비의 형태는, 직원의 낮은 인력 생산성이나 인력의 고령화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분석하는 거겠죠. 자, 외부적인 환경의 기회적인 요소로는 경기 호황이나 높은 경제 성장률, 유리한 정부 정책 제도나 경쟁사의 약세. 위협적인 요소로는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 새로운 경쟁사의 등장 및 강세 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 맥도날드, 던킨 도너츠에 대한 SWOT 분석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강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거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글로벌 매장의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던킨 도너츠는 지역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의 형태의 강점이 있죠. 그럼 스타벅스의 약점은 높은 매장의 의존도에 있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매우 민감하다는 거. 던킨 도너츠는 치중된 매스마켓, 프랜차이즈의 비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기회는 스타벅스는 확대된 중국 시장, 위협은 포화된 미국 시장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신제품 개발의 가능성의 형태와 사회공헌 및 공익적인 이미지가 될 거고, 위협적인 요소는 맥카페 서비스, 지속 가능성의 부재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던킨 도너츠는 확대된 미국의 소매점이나 글로벌 소매점의 기회가 있고, 위협적인 요소는 격화된 커피 시장의 경쟁과 프랜차이즈의 불안정성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WOT 매트릭스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경쟁사에 대한 분석의 형태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미시적인 환경 분석을 할 때 우리는 SW 매트릭스에는 먼저 가로 방향으로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의 형태를 두고 세로 방향으로 외부 환경의 기회적인 요소와 위협적인 요소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특히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상으로 미시 환경 분석의 개념과 두 가지에 대한 방법, 즉 3시 분석 방법과 SWOT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 부분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